이번 시간은 파트 1, 챕터 5의 표 슬라이드 작성 같이 공부할게요. 이전 시간과 동일하게 여러분 작성한 파일 불러와 주세요. 슬라이드는 4번을 선택해 주세요. 교재 내용을 살펴보면 도형에 대한 것 그리고 표 작성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세부 조건, 지시가 3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출력 형태처럼 동일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위쪽에는 도형 만들어주고 왼쪽에도 도형 만들어주고요. 가운데에 있는 거는 표를 이용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교재의 내용에서 핵심 기능 살펴보면 표 삽입과 표 스타일 지정, 도형 삽입, 도형 채우기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데 바로 가기 키는 따로 없이 도구상자에 대해서만 설명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 작성하도록 할게요. 제목을 입력하십시오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바로 내용을 입력하는데요. 삽입 탭 가서 기호를 선택하고 현재 글꼴에서 숫자 형식을 하위 집합에서 선택을 해주세요. 이전 문제에 바로 이어서 하고 있다면 자동으로 숫자 형식 선택되어 있을 겁니다. 2번을 누르고 삽입 눌러주세요. 닫기 누르고 그 다음 내용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앞에 강의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글자는 지읒키 누르고 한자키 누르면 쉽게 찾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글꼴에 대한 것 따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표를 만들기 위해서 아래쪽 가운데 보이는 6개 아이콘 중에 제일 첫 번째 것 표 삽입 있죠? 클릭해 주세요. 열 개수는 3으로 변경, 행 개수도 3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확인 눌러주면 3 곱하기 3으로 표가 만들어집니다. 표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표 도구의 디자인 탭 제일 왼쪽으로 가서 머리글 행 체크 없애주세요. 줄무늬 행도 체크 없애주세요. 표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표 스타일 목록에 보면 테마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올리면 이름이 나타나죠? 지정되어 있는 테마 스타일 1, 강조 2를 선택을 해주세요. 색깔로 보고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마우스 올렸을 때 나타나는 이름을 보고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현재는 첫 번째 행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전체 셀 블록 설정해 주세요. 홈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글꼴 지시되어 있는 걸로 변경합니다. 도둠 엔터키 치고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에 대한 다른 속성 지정 안 되어 있고요. 가운데 맞춤으로 문단 정렬해 주세요. 그리고 줄 간격을 1.5로 지정을 해주세요. 표 안의 내용은 글자가 수평 정렬이 되어야 되지만 수직 정렬도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표 도구의 레이아웃 탭으로 가주세요. 맞춤에 보면은 3개 선택이 있는데요. 현재 제일 상단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로 가운데 맞춤을 선택을 해줘야지 수직 정렬이 됩니다. ESC키를 누르면 블록 선택이 해제가 되죠. 첫 번째 내용부터 입력을 해주는데요. 표 안의 내용은 탭키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 입력하고 탭키 이동하면서 문서를 작성해주세요. 각 셀마다 내용은 엔터키 눌러도 되고요. 엔터키를 누르지 않고 너비에 맞춰서 내용을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입력하게 된다면 그냥 그대로 입력해도 됩니다. 엔터키를 누르는 여부는 여러분이 판단을 알아서 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했다면 위쪽과 왼쪽에 도형이 나타날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하고 맞게 조절을 해주세요. 각각의 셀 너비도 이런 식으로 조절이 필요하다면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상단에 도형을 만들 텐데요. 같은 도형이 3개 나타나죠. 그런데 도형을 잘 보면 색깔이 다른 도형이 2개가 겹쳐 있는 겁니다. 삽입 탭으로 이동해 주세요. 도형을 클릭해주고 뒤쪽에 나타나는 도형부터 먼저 그리면 됩니다. 앞에 도형 무시하고 뒤쪽에 나타나는 도형만 확인을 해보면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선택하고 마우스로 첫 번째 셀과 크기 맞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위치 조절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맞춰주면 쉽게 조절할 수 있겠죠. Alt키 누르고 조절하면 조금 더 세부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색깔에 대한 지시는 따로 없기 때문에 아래 표와 위에 있는 2개 도형이 각각 다른 색으로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도형 선택된 상태에 나타나는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 윤곽선 지정할게요. 이것에 대한 지시도 따로 설정된 게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임의의 색으로 지정하고 임의의 테두리 선 그리고 굵기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채우기 색깔 안 바꿔도 상관없겠죠. 도형 윤곽선은 실선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께만 조절하면 됩니다. 저희 1포인트 선택을 해줄게요. 다시 삽입 탭으로 이동해서 도형 클릭해 주세요. 이번엔 기본 도형에서 십자형 도형을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아까하고 동일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세부 조절은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움직이면 뒤에 도형과 정확히 맞게 점선이 나타나서 크기 조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도형의 색이 동일하면 안 되겠죠?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 다시 다른 색 지정해 주세요. 도형 윤곽선은 동일하게 같은 실선에서 1포인트로 지정을 할게요.
글꼴에 대한 설정 있죠. 두 개 도형 같이 선택해도 되고 글자 입력하는 첫 번째 도형만 선택되어 있어도 됩니다. 홈 탭 가서 글꼴 변경할게요. 도둠, 글자 크기 18포인트,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 글자의 색이 흰색인데 글자 검정색으로 나와야 되겠죠? 블록 설정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컨트롤 A 누르면 도형 안의 글자만 모두 선택이 될 겁니다. 글자의 색깔 클릭해서 테마색, 검정, 텍스트 1로 선택을 해주세요. 두 개 도형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그룹화, 그룹을 지정을 해도 되고요. 교재 설명처럼 서식 탭에서 오른쪽 가면 정렬 있죠? 그룹화 선택, 그룹을 해줘도 됩니다. 그런데 그룹화에 대해서는 따로 지시가 없기 때문에 따로 설정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교재에서 그룹화를 하는 이유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할 때 혹시나 모양이 바뀔까봐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룹화는 따로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아래쪽으로 복사할 때 컨트롤 시프트 키 같이 누르고 했죠. 오른쪽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하면 수평하게 드래그해서 이동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이동했을 때 이렇게 크게 안 맞는 것,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잠깐 이쪽에 대한 테두리 조절을 살짝 했기 때문에 지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마우스로 선택을 해서 살짝 Alt키 누르고 아니면 정확히 그냥 맞는다면 이 상태로 드래그해서 맞춰주면 됩니다. 큰 차이는 없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다시 마우스 포인트에 플러스 표시가 작게 보일 때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동시켜 놓으면 됩니다. 이제 내용만 수정하면 되겠죠. 이제 왼쪽에 나타나는 도형을 만들 건데요. 도형의 변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꾸 헷갈리는 경우 있는데요. 도형을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도형의 모양이 출제된 문제에서는 가로 또는 180도로 뒤집어져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일부 도형은 모양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파워포인트 교재 제일 앞쪽에 보면은 파워포인트 도형 변경하기에서 변경하는 도형에 대해서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내용도 꼭 한번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삽입 탭 도형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블록 화살표에서 옆으로 되어 있는 오각형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크기 조절은 이렇게 위치 맞춰주면 되고요. Alt키 누르고 세밀한 조정할 수 있다고도 했죠. 우선 위아래 크기는 도형을 좌우 대칭 먼저 한 후에 조절하도록 할게요. 그리기 도구 서식 탭 가주세요. 정렬 그룹에서 회전이라는 것 클릭을 해보면 좌우 대칭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위치 다시 맞춰주도록 할게요. 이번 도형은 2번에 해당되는 도형인데 그라데이션 효과가 지정되어 있죠.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으로 가서 도형 스타일에 도형 채우기와 도형 윤곽선은 먼저 임의로 설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 선택, 다른 색으로 지정을 한 번만 해주세요. 도형 윤곽선도 실선 상태에서 두께 1포인트로 위의 도형과 동일하게 설정해 줬습니다. 다시 도형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지정할 수 있죠. 마우스를 가져가면 이름이 나타납니다. 지시되어 있는 선형 아래쪽을 선택을 해주세요. 이번에도 동일한 글꼴 홈 탭 가서 도둠이라고 입력을 하고 글자 크기 18포인트 지정을 해주세요. 글자의 색 이번에도 검정색으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글꼴에서 색상도 검정 텍스트 1로 선택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내용을 입력을 할게요. 내용을 입력하면 이렇게 나온다면 구현에서 엔터키를 한번 눌러서 구현 방식 이렇게 나오게 해주면 됩니다. 이번에도 복사하도록 할게요. ESC키 한번 눌러서 글자 입력 상태 빠져나와주고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마우스 포인터 옆에 더하기 표시 나타나면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동시켜 놓으세요. 크기 조절은 Alt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세부 조절할 수 있다고 했죠. 다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크기 맞춰주세요. 이제 내용 수정하면 되겠죠. 파일 저장하면 되고요. 반드시 각 슬라이드 작성한 다음에 틀린 부분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위에 있는 도형, 이 도형과 뒤쪽에 있는 도형이 조금 맞지 않다 싶으면은 그룹이 해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Alt키 누르고 위에 도형을 살짝 이렇게 조절하면은 위치를 맞춰줄 수 있겠죠. 그리고 글자 입력한 내용 중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밑줄이 보여지는 내용이 가끔씩 있을 겁니다. 이거는 파워포인트 자체에서 맞춤법이 틀렸다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도 뒤쪽에 유형을 확인하는 기출문제들 있죠. 기능들은 다 비슷비슷하니까요.
교재 설명과 동영상 설명을 보고 문서를 작성을 해보세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